남이 한 번에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을 나는 100번이고 되풀이한다. 남이 10번 하면 나는 1000번을, 남이 1000번 하면 나는 10,000번을 거듭한다. 과연 노력은 어리석은 자도 총명하게, 무른 것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습상오냐. 인생을 바꾸려거든 무엇을 반복할지 보라. 누구나 마음이 혼란하고 갈피 잡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고마운 일이다. 혹시 어렵고 흔들릴 때 자신을 다잡아주는 인생의 한 문장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문처럼 가끔 중얼거리기도 하고 시간이 나면 종이 위에 써보기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가는 그런 내 인생의 한 문장을 준비한다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때 큰 도움이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반복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 개인적으로 노노의 이 문장을 내 인생의 한 문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본성이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반복과 꾸준함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무엇을 반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점점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매우 평범한 말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어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디든 매일 반복해서 밟고 걷는 곳은 길이 된다. 처음에는 혼자 걷지만 길이 되면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굽었던 길이 곧은 길이 되기도 하고 좁았던 길이 넓은 길이 되기도 한다. 인생길도 그와 다르지 않다.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길을 만든다. 매일 농과 밭으로 가면 농부의 길이 만들어지고 강과 바다로 가면 어부의 길이 만들어진다. 매일 시장으로 가면 상인의 길이 만들어지고 재련소로 가면 철인의 길이 만들어진다. 공자는 사람은 누구나 그 천성과 본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자라면서 어떤 풍속을 갖는가, 어떤 습관을 갖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바, 그 반복을 강조했을 뿐이다. 인간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 사람이 되고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상그냐, 습상오냐. 우리의 삶에 정말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천성도 본성도 IQ도 학력도 키도 생김새도 아버지의 돈도 빛나는 직장도 직업도 아닌 매일매일 무엇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했는가에 달려있다는 저 노노의 말이 맞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임무완료. 멀리 볼수록 쉬워진다. 인생의 8알은 걱정거리이다. 사람들은 즐거워할 일보다 걱정할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크고 작은 걱정거리를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걱정을 줄이거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그게 만만하다면 누가 걱정을 하겠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방법을 찾아보지만 제대로 적용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기가 일쑤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 방법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그의 방법일 뿐이었다. 그럴듯하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공자는 그 방법을 미래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에 걱정이 있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는 말은 멀리 생각하면 가까이에 있는 근심 걱정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근심 걱정이 있다면 조금 더 멀리 생각해야 한다. 근심 걱정은 멀리 봄의 함수이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작아지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커진다.
목표나 꿈이 있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말한 의도는 분명하다. 현실은 어렵고 공공하지만 현재 생각하는 꿈과 목표가 3년 후 혹은 5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희망이 생기기에 근심 걱정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희망이 있다면 그 꿈과 목표는 도전의 대상이 된다. 도전이 쉽다면 그것은 도전이 아닌 일상이다. 편안한 일상에서는 현재의 어려움이나 근심 걱정을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니 도전은 당연히 어려움을 동반한다. 그 도전이 의미가 있다면, 그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해볼 만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 되기에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현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미래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면 현실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면 아무리 현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다고 해도 현실의 근심 걱정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 멀리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고 공자가 말한 것이다. 40대 후반에 독일 아우슈비츠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 강제 수용을 당한 후 석방된 유대인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삶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삶의 일반적인 의미를 묻는 물음은 멈추어야 한다. 삶은 이상적이지 않다. 일상의 삶은 말이나 상상처럼 되지 않는다. 각자의 삶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명확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삶은 철학이 아닌 현실이다. 삶은 행동과 태도로 찾아내고 구해내는 과정이다. 항상성. 사람들은 긴장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늘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이는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다. 늘 따뜻하기만 하면 대지는 사막으로 변하고 늘 한가로우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아진다. 아무리 편안한 자세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곧 고통이 된다. 그러니 자유의지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역동성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역동적으로 실행하면서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는 삶이 정신건강에 유리하다. 니체는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열의 9이 죽었던 아우슈비츠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그를 살린 강력한 동기는 압수당한 원고, 그것을 다시 쓰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회고했다. 불안무의.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리나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더 높고 빛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 사원은 대리를 꿈꾸고 과장은 부장을 꿈꾸며 부장은 임원을 꿈꾼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언제나 한정적이다. 그러니 지위에 대한 꿈도 중요하지만 그 지위에 맞는 역량과 재능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현실적인 충고이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지 않는 것은 상대의 문제이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는 것은 일상의 일이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언제나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그 능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나의 능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일이 풀린다. 그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해야 일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공자도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조금도 걱정할 일이 못 된다.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다.
친구의 마음을 얻어야 우정이 시작되고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사랑이 시작된다. 마음이 통해야 진정한 가족이 되고 완전한 행복이 된다. 마음을 알아야 존경받는 상사, 믿음직한 부하가 된다. 면접관의 마음을 얻어야 채용이 되고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무능을 병으로 여기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칭찬에는 갈증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한다면 그는 보통 사람이다. 리더는 반대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하지 못함을 걱정한다. 금요획. 긍정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하고 만다.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였던 염구는 자로와 함께 정치에 능한 제자였다. 대부 집안의 군사와 재정 정도는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라 할 만큼 정치와 행정 쪽으로 탁월했던 염구는 노나라 개씨 가문의 제로서 일하기도 했다. 공자보다 29살이나 어렸던 염구의 단점은 소심한 성격이었다. 염구가 말했다. 스승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서 그만두는데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어렵다, 힘들다,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결국 그렇게 된다. 얇은 A4 용지도 앞뒤 면이 있다. 앞뒤의 구분이 거의 없다. 앞면을 선택하든 뒷면을 선택하든 별반 차이가 없다. 객관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자기 주관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어려워진다. 객관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자기 주관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쉬워진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과는 시작된다. 그러니 긍정의 획을 그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다. 그게 전략적 선택이다. 얇은 A4 용지도 양면이 있듯이 우리가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과제는 늘 양면이 존재한다. 그 어떤 사안도 100% 확정적인 건 없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일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아주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가치가 있는 일일수록 그 성취의 어려움은 더 크다. 어떤 일이나 시작은 선택에 있다.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가 너무 중요하다. 비슷하다면 긍정을 선택해야 한다. 혹시 그게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간문사. 죽음을 묻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 계로가 물었다. 감히 죽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질문할 당시 자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자의 대답이 너무 차갑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모친상을 당했지만 슬픔을 억누르면서 질문했을 수도 있고 춘추시대의 잦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감을 가엾게 여겨 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궁금하여 물었을 수도 있는데 공자에게 엉뚱한 생각 말고 지금이나 잘 살라는 훈계를 들은 격이다. 죽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간사의 문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긴급하지도 않은 귀신이나 죽음 문제를 가지고 한가롭게 논할 때가 아니라는 일침이었다. 나는 세상 문제를 풀어내기에도 바쁜데 너는 죽음의 문제가 더 긴급하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으니 그것은 하늘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대답이었다. 사실 자로는 죽음의 문제를 묻기 전에 귀신에 관해 공자에게 물었다. 자로가 귀신 섬기는 일을 물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잘 섬길 수 있단 말인가. 효와 충을 강조한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로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도덕적으로 만들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이고 사회를 더 조화롭게 만든다고 생각했기에 귀신을 모시는 방법이 궁금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이유는 누구나 조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유효한 방법이기에 귀신을 섬기는 것은 조상과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이어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죽음도 제사도 전통도 다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가? 죽음도 제사도 전통도 사실은 그 다음이다. 형제간의 의가상에 있는데 매년 돌아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삼촌, 사촌, 오촌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민족 대명절 추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 자로의 질문에 공자의 간결한 대답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귀신의 존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삶이다. 형제간의 의가상에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풀고 제사를 모시는 게 더 현실적이다. 삼촌, 사촌, 오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명절에 모이지 않는다고 타박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단 한 명의 사촌이라도 만나고 통화하면서 사이를 좁힌 후 명절을 맞이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종교를 구원하고 있다면 주객이 바뀐 것이다. 지금 당장 긴급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문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공자의 현실적인 조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귀신이나 죽음이라는 문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 문제도 중요함은 알지만 더 급한 삶의 문제를 제자에게 강조한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40과 50 사이에서 가져왔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이후 인생은 무엇을 반복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공자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 반복하는 선택과 습관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밀려가는 대로 살 것인지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는 지금 나의 선택과 반복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반복할 것인가? 논어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현명한 지침서이다.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논어는 단순한 고전을 넘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대한민국 대표 고전 강사이자 20만 부 베스트셀러 50에 읽는 논어의 저자인 최종엽 작가는 이 책에서 논어의 핵심 30수를 뽑아 인생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논어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반복하면 앞으로의 인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태도와 방식을 취하고 반복한다면 당신의 인생길은 바뀔 것이다. 당신의 인생길에 이 책이 함께하기를 바란다.